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데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맑으면 주말 나들이 미리 계획하게 되는데요. 서서히 단풍이 물들면서 단풍 구경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는 폭염에 늦더위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단풍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경북 지역은 이번 주면 모두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겠고요. 2주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은 23도, 경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1도, 독도는 20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바닷길 이용하실 때 큰 문제 없겠습니다. 내일 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날도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평준화 대상이 포함된 학교는 학급수 유지가 가능하지만 비평준화고와 실업계고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고등학교입니다. 평준화 대상 학교가 아닌데다 올해 중학교 졸업생까지 급격히 줄어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졸업생들이 우수대학에 진학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마치 대학교처럼 학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포항시 북구를 중심으로 입시 설명회도 여러 번 열어 학교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도 많이 하고 학생부를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수시 전형에서 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 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은 6천 명이 조금 넘지만 내년 입학생은 5,500명으로 무려 580명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매년 경주와 안동, 김천 등 비평준화 지역으로 포항 출신 학생이 200명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 지역 고교는 학생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내년도 포항 지역 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여 학급 수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파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적정 수의 학급 감소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린 외곽지 비평준화 고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존속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포항시 전체를 묶어서 평준화 지역으로 하고 또 그게 또 거리가 멀다면 남북구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면 인원이 부족한 거 해결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학생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오후 2시 지진 대피 훈련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2시 1분에 지진 경보가 울리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3분 동안 대피해야 합니다. 이후 운동장과 광장, 공원 등 지진 대피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지진 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 지역의 터널과 교량, 제방, 수문 등 2,500여 개 시설물에 대해 올해 말까지 내진 성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합니다.
점검팀에는 공무원과 설계 감리업체, 구조 토질 기술사, 안전점검 기관 기술자 등 570여 명이 참여해 시설물 침하 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나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치 방안을 마련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탈핵운동가 출신의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6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여부가 논란을 빚었지만 경론 끝에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수명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되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탈핵운동가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와 수명 연장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내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한다. 김 교수는 또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자료 제출이나 토론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 연장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대신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조선내화는 어제 포스코와 732억 원 규모의 내화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조선내화의 지난해 매출액의 10.06%에 해당되며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조선내화는 포스코와 지난 7월 1,554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철광과 비철, 세라믹 등 관련 업계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 근무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종별 단체로는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구인 구직 알선 서비스를 시작했고 중장년 컨설턴트 양성교육과 취업박람회, 표준 퇴직자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문을 연 국립산림치유원은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첫 산림치유 종합시설입니다. 어제 개장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 산림복지 역사의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소백산 옥녀봉자락 영주해천 경계 2,800헥타르 부지에 7년여에 걸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이 마침내 개장했습니다. 다양한 수압과 수온, 수류를 조합한 수치유 기능에 진동과 음악, 심지어 향기로 피로 회복을 돕는 테라피 시설도 갖췄습니다. 특히 질병별로 나뉜 7개의 기능성 숲길은 산림치유원의 핵심 기능입니다. 산의 날 기념식을 겸한 개장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치유원 개장이 국내 산림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의 기능을 국민 복지 차원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복지 정책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숙박시설과 연계돼 일반인에게는 4일 이내의 단기 코스가, 만성질환자에게는 맞춤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 수준에 머물던 산림 휴양 정책이
건강과 질병 치유를 포함한 산림복지 차원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산림치유는 최근에 많은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생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건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인구가 지난해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등산에서 시작된 산림 레저 분야가 둘레길과 트레킹을 지나서 이제는 질병 관리와 복지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난이 이어지고 있으나 양식어민들의 수산물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육상 양식어가 70여 가구 가운데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35어가, 해상가두리는 35어가 가운데 4가구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료의 75%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 결과적으로 개인은 25%만 부담하면 되는데도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하자 경상북도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190여가가 종사하는 우렁쉥이의 경우 물렁병 피해가 많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모든 식품도 유전자 변형 식품 GMO 표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GM 미생물로 만든 식품 첨가물은 GMO 완전 표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안전성 논란과 별개로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들어낸 GMO가 쓰인 모든 음식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맑으면 주말 나들이 미리 계획하게 되는데요. 서서히 단풍이 물들면서 단풍 구경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는 폭염에 늦더위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단풍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경북 지역은 이번 주면 모두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겠고요. 2주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은 23도, 경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1도, 독도는 20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로 바닷길 이용하실 때 큰 문제 없겠습니다. 내일 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날도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아, 밖이 좀 쌀쌀하지?